신랑은 막내라서 애교가 많았죠. 연애 때는 그런 모습이 귀엽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신랑은 온 집안에서 막내라 막내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랑이랑 소개팅을 하고 만나는 그 순간 사랑에 빠져서 그저 애교 많은 아들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연애할 때는 저한테도 다정다감한 남자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3살 연상에 애까지 가졌다고 구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랑도 저도 사랑에 빠졌을 때라 신랑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아마 이때가 신랑이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릴 때가 연애한 지 6개월 되었을 때라 신랑이랑 저는 그저 좋아서 모든 게 다 넘어가지더라고요. 하지만 양가 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생겨서 마지못해 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친정은 딸만 셋인 집안이었고 제가 장녀였어요. 친정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시골집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신랑을 처음 봤을 때 엄마는 어리고 책임감이 부족해 보여서 신랑을 못마땅해 했어요. 하지만 30대 중반의 딸이 임신했으니 잘 살기를 늘 바라셨죠. 아빠가 없는 대신 큰 사위라서 듬직한 사람을 원하셨지만 신랑은 막내 아들이라서 우리 집 사위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처제들에게도 밥 한 번, 선물 한 번 준 적 없는 형부였어요. 신랑은 자기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만 챙겼지 다른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챙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희 집과 반대로 시댁은 아들 셋의 신랑이 막내였어요.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는 집이었고 반대로 시댁은 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늘 아들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딸만 셋이 있는 우리 집이 불쌍하다고 엄마가 죽어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 중 제사를 물려받게 된 사람이 없는 시댁이나 아들이 없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우리 집이나 결국 결론은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렇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늘 너희 친정에는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되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장녀라서 혹시 엄마마저 돌아가시면 제사를 가지고 올까봐 걱정하셨어요. 늘 시어머니는 네가 장녀라서 홀어머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결혼하고 나면 친정이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야 잘 산다. 라며 눈치를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눈치 때문에 제 여동생들도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려했고 저도 친정에 갈 때만 친정 식구들을 만났어요. 신혼 초에는 저도 시어머니 눈치, 신랑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신랑이랑 잘 지내고 싶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랑 이런 문제로 싸우면 결국 신랑이랑도 싸우게 되고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제가 참은 적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랑하는 신랑의 어머니라서 잘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혼 초부터 자꾸 친정엄마한테 가는 걸로 눈치를 주시니 마음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에게는 잘하길 바라면서 친정이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시어머니다 보니 누가 정을 붙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시댁에 갈 때마다 유심히 보니 첫째 형님도 둘째 형님도 아무도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딱 내 할 일만 한다는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형님들에게도 친정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끼리 교류가 있고 친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형님들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정말 명절에만 모이는 사람들이었고요. 모여도 늘 말을 하는 건 시어머니 뿐이고 다들 조용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 모이면 밤새도록 수다를 떨 정도로 사이가 좋거든요.
특히 둘째 동생이랑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더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의 이런 분위기는 시어머니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신랑은 형수님들이 너무 엄마한테 잘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며느리라고 구박하지 않는데 형수님들이 너무 엄마한테 기계적으로 대한다고, 우리 엄마는 딸이 없어서 외롭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랑도 시어머니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랑 신랑이 이러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는 괜히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저희 집에도 자주 안 오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분 자녀가 결혼해서 저희 집 근처에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저는 토요일 결혼식이라 당연히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일요일에 내려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가셨어요. 엄마, 서울에 결혼식 왔으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지. 왜 말도 안 하고 벌써 내려가셨어요? 나랑 놀다가 셋째 퇴근하면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러지. 아니야, 엄마가 너희 집에서 자면 괜히 사위 눈치 보여. 결혼식 잘 받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서 잘 내려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렴. 저희 엄마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5년 동안 5번 정도 오신 게 다였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플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잠시 맡기고 병원 다녀오고 한 거였죠. 정말 시어머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별일 없는데도 오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신랑은 저희 엄마가 오면 불편한 티를 확 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가 오셨고, 신랑은 야근이 없는 날인데도 저희 엄마가 집에 계시다는 이유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잔소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저희 친정엄마만 오시면 늘 늦게 들어왔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오실 때마다 친구 만나러 나간다면 신랑은 화를 내면서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난리칠 게 뻔한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신랑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시어머니의 막말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참은 제 자신이 후회가 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 생신이었지만 신랑은 바쁘다는 이유로 친정에 내려가지 않았고 저랑 막내 동생만 같이 차를 몰고 친정에 모였어요. 나는 바쁘니까 못 가. 처제가 운전하니까 처제 타고 친정 갔다가 처제 타고 다시 집에 오면 되겠네. 신랑은 말투부터 친정에 가기 귀찮은 듯한 이야기를 했고 이럴 때마다 둘째 사위랑 비교가 돼서 더 속상했어요. 상대적으로 둘째 동생이 친정엄마 근처 살아서 엄마를 많이 챙겼습니다. 둘째 사위인 제부는 정말 친정엄마한테 잘했어요.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친정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하고 전등이 나가거나 시골집에 뭔가 고쳐야 할 때 늘 나서서 제부가 해결해 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제부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가까이 동생이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친정 근처에 살고 있던 둘째 동생네가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됐어요. 저는 엄마가 동생도 없이 혼자 시골에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둘째도 없는데 서울로 이사 오세요. 나도 있고 막내도 서울에서 자취하잖아. 엄마 친구분들도 서울에 계시고 이모도 서울에 있는데 왜 혼자 시골에 있으려고 그래? 서울로 이사 와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10년을 살았는데 혼자 못 살까봐? 괜찮아. 너 보고 싶으면 엄마가 운전해서 가면 되지. 괜찮아. 아직 엄마 혼자서 운전하면서 잘 다닐 수 있어. 사람 많고 복잡한 서울보다 한적한 시골이 더 좋아. 셋째 딸도 첫째 딸인 저도 서울에 있어서 서울로 이사 오시라고 몇 번이나 엄마한테 권했어요. 혹시나 엄마가 아프면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제가 갈 수도 없고 직장 다니는 동생도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나 막내 집 중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모 집 근처로 엄마가 이사 오시길 바랬죠. 하지만 엄마는 생각해볼게 하시고는 늘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아빠랑 10년 동안 산 집을 팔기도 아쉬워하셨고 나름 정이 든 동네라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시골집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데 늘 도와주던 제부는 없고 저희 신랑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사실 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분명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특히 자기 이야기 잘하는 막내 아들에게 집착이 심하셨거든요. 늘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면 우리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는 우리 아들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늘 우리 아들 생각하는 거 알지? 늘 잘 챙겨 먹고 있지? 애들 엄마가 밥은 잘 챙겨주니? 왜 이리 안색이 좋지 않아? 집에서는 무조건 쉬렴. 애는 애들 엄마가 볼 테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꼭 한마디 더 하셨죠. 애들 아빠 힘든데 육아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되니까 너무 잔소리도 하지 말고 남자는 적당히 풀어줘야 집에 더 잘한다.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갈 때도 언제 또 올 거냐고 꼭 물어보셨어요. 그러고는 휴가가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휴가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휴가 때는 늘 신랑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자고 해서 매번 휴가 때마다 시댁 가서 보내거나 시어머니 모시고 계곡이나 바다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형들이 휴가라고 자기네 가족끼리만 여행 가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모시고 가더라. 왜 그리 자기들밖에 모르는지 우리가 모시고 가자.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하는 신랑이었어요. 처음에는 형님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집오고 1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형님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늘 자기 아들 위주로 말씀하시고 며느리는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 주는데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을까요? 거기에 신랑은 늘 자기 엄마만 챙기고 저희 친정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휴가뿐만 아니라 생신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 생신에는 꼭 당일에 반차까지 썩으면서 일찍 도착해서 생신상을 차려서 같이 밥을 먹고 생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생신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늘 바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돈봉투 드리는 걸 자신의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아이를 데리고 혼자 친정에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정에 가면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신랑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났어요. 당신은 내가 시댁에 가서 방에 들어가 안 나오고 시어머니한테 말도 한마디 안 걸었으면 좋겠어? 당신은 나보고 늘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더니 당신은 왜 그래? 나 일하고 와서 피곤한 거 안 보이니? 차 밀려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내려왔잖아. 나 피곤하니까 그만 잔소리해. 당신이 이렇게 잔소리하면 더 오기 싫어지니까. 신랑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하니 사실 친정에 혼자 오는 게 더 편했고 친정엄마는 잘 지낸다고 했지만 아마 친정엄마는 이때부터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친정엄마는 딸아이 표정만 봐도 안다고 하던데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어요. 평소 혈압이 높은 엄마라서 서울 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엄마가 검진하러 서울에 올라오셨고 이번 검사에서 용종이 3개나 발견돼서 용종을 떼는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내려가시기엔 피곤하니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친정엄마가 집에 오신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엄마랑 저녁에 뭐 먹을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신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늘 오신다는 이야기 없으셨잖아요. 사돈 어른이 오신다고 해서 왔지. 아니 사돈, 아무리 딸집이라고 주무시고 가시는 건 아니죠. 애들도 피곤한데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세요. 하면서 엄마 가방을 챙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60대인데 왜 딸집에 신세 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사위 생각도 좀 하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에 2번씩 시댁으로 부르시거나 저희가 안 가면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쳐다보시면서 저는 한 번도 아들 집인데 잔 적이 없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지. 병원도 왜 딸이랑 같이 가세요? 시집 안 간 막내딸도 있는데 꼭 첫째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야겠어요?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저희 엄마도 한 번도 주무시고 간 적 없으세요. 그리고 동생은 바빠서 오는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처음으로 모시고 간 거였어요. 늘 동생이 모시고 갔고요. 너는 내가 아플 때는 한 번도 같이 병원에 안 가더니 친정엄마라고 모시고 가고 정말 딸 없으니 서럽네 서러워.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어머니도 모시고 다녀야지. 아무튼 사돈, 이만 일어나시죠. 짐은 이게 단가요? 시어머니의 이런 막말을 듣고만 있는 엄마를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거기에 본인이 나가면서 사돈어른도 같이 나가자고 하시면서 엄마 가방까지 들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애들 사는 집에서 자는 거 아니라고, 자기 아들 불편하다고, 직장 다니고 집에 오면 쉬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있으면 쉴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 가방을 다 들고 나가버리시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신랑은 집에 들어왔고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있는데 신랑은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모자라 해결하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신랑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신랑 너무하지 않나요? 이럴 때는 장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무시고 편하게 지내다가 가세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댁에 매년 휴가 때마다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니고 했으면 신랑도 저희 친정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늘 자기 엄마는 불쌍하다 하면서 정작 저희 엄마한테는 관심이 없는 신랑이 야속하고 미웠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온 이 순간에도 결국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신랑이라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이런 반응에 화가 나서 얼굴까지 다 빨개졌고 제 얼굴을 보고도 신랑은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그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오늘 수면하셔서 집에까지 운전해서 못 가세요. 그러니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도 다 이야기 됐고요. 그러니 다시 가방 주세요. 아니 너는 나밖에 모르니? 밖에서 고생하고 온 신랑 생각은 안 하고 사돈 얼굴 보니 혈색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사돈 운전만 30년 넘게 하셨으니 운전 잘하시죠? 어서 나오세요. 같이 나갑시다. 아들 일하고 오느라 수고했는데 나오지 말렴. 하면서 재빨리 저희 엄마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저보고 손사래를 치면서 따라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매 휴가 때마다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갔어. 아니면 시댁 가서 2박 3일 동안 어머니 비위 맞춰드렸어. 근데 당신은 오늘 하루 우리 엄마 온 것도 못마땅해서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하니? 아니 내가 무슨 고자질을 했다고 그래. 엄마가 오늘 전화 왔길래 장모님 오신다고 이야기한 거밖에 없어. 근데 왜 내 탓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엄마가 편하실 거라 생각해? 그리고 늘 친정에 가는 거 못마땅해 하시는 거 당신도 알면서
굳이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 정말 당신이랑 못 살겠다. 2주 전에도 시어머니 모시고 온천 여행 가서 내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당신은 고작 하루도 못 참아서. 아니, 내가 장모님 나가라고 말했어? 왜 내 탓을 하는데? 너야말로 엄마랑 고작 온천 여행 간 걸로 얼마나 생색을 내는 거야.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간 적 한 번 없잖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랑의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잘 산다고, 신랑이 잘해준다고 친정엄마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서 정말 속상했어요. 사실 친정에 애랑 둘이서 갈 때마다 엄마는 우리 딸 잘 살고 있니? 너무 힘들면 꾹꾹 참지만 말고 엄마한테도 이야기해.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참아서 엄마가 걱정이었어. 하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 손에 쫓겨나가듯 나간 엄마가 눈에 밟혀서 1시간 내도록 울었습니다. 방에서도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신랑은 단 한 번도 나와보질 않더군요. 오히려 4살 된 아들이 엄마 울지 마요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 집으로 내려가는 엄마는 얼마나 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